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2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64%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또 월요일 바로 시작하자마자 아주 크게 또 증시가 하락을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5월 9일 러시아 쪽에서 전승절 이벤트가 있었던 날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다행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은 벌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특수 작전은 계속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좀 지역적으로 좀 쟁탈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황을 유지할 것 같고요. 러시아도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발 빼기에는 너무 이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국가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전쟁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증시 전체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그런 움직임 때문에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방 나토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나토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핵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 때문에 또 이제 유럽 증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좀 커져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네요. 분위기가 개선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악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까지는 사실은 단기간에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기는 사실 힘들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박스권 하단에서 좀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고, 증시도 하단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하단 자리에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라인이 계속 내려가는, 그러면서 저점이 이제 점점 높아지지 않고 뭐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태위태하게 좀 찌그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60일선의 중장기적인 그런 이평선을 넘지 못한 채로 계속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2600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상당히 크게 증시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이 고점 대비해서 증시가 좀 폭락을 할 때 보면 대형주 위주로 좀 하락을 많이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하락이 컸던 그런 대형주 위주로 뭐 또 추가적으로 내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좀 반등을 했지만 뭔가 실체가 없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항상 이제 급등 뒤에는 급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65일봉선까지도 코스피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포인트까지 245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도 조금 힘이 실렸지만, 힘이 실리는 동시에 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눌러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투자자도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환율입니다. 환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277원까지 환율이 치솟으면서 7원 추가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환율이 이제 고점을 계속
치솟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환율 방어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환율이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율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네, 이 박스권 제가 이제 1,300원까지도 반짝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반짝이 아니죠. 뭔가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반짝 찍고 내려온다기보다는 이 환율 자체가 꽤나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환율이 높게 유지가 오래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재료비가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런 재료를 사서 이제 가공을 하는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 자체가 지금 이제 그런 재료비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좀 빅스텝으로 단행을 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환율이 좀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환율을 치솟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네, 주목을 해서 계속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말고도 코스닥도 상당히 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승분에 대해서 다 반납을 해서 떨어졌고요. 결국 또 바닥까지 왔습니다. 코스피와 똑같은 위치까지 왔고요. 그래서 반등을 좀 하나 싶었더니 또 그대로 다 떨어지고, 네, 이제 바닥 라인까지 이렇게 찍었다는 것은 전 상당히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닥을 터치를 하면서 좀 밀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다 할 반등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증시 모두 2%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꽤나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네,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도 3.17%, 네,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런 고점이죠. 고점을 이미 넘어서 가지고 거의 2000년대 중반대 수준으로 지금 치솟고 있고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치솟았을 때는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 많습니다. 네. 버블 경제가 생겼을 때, 네, 이런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버블 경제에서 이런 이 지표 위에서 움직이는 돈들이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돈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투자했던 그런 버블들이 터지면서 경제에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코로나 때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돈을 무리하게 풀었을 때 다가오는 부작용이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좀 버블을 터트리는 식으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다가올지, 지금 헝다 부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 헝다 부채는 크게 지금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그 제2의 헝다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소식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되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럴수록 이제 짧게 투자하기보다도, 네, 그냥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은 주식시장을 벗어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드렸던 것 같고, 네,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잘 버티면서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29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48% 상승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네,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네, 그래서 50원 정도 하락해서 2850원, 100원 하락했네요.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는 좀 치고 나갔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치고 나가다가 크게 또 오르지 못하고 부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원전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네, 크게 치고 나가다가 좀 오후에는 밀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우진, 오르비텍 이 두 종목 정도고요. 네,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그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우진 같은 경우는 먼저 출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네, 이렇게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점점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시세가 주면서 상당히 이제 강한 모멘텀으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아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타 테마 종목 대비해서 지금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증시 동향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모두 크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잘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오르면 좀 내리고 좀 오르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선방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큰 변화 없이 네, 조금 꼬리 달면서 진행이 되었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죠. 네, 세기형으로 지금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렴을 했을 경우에는 윗방향으로 가거나 아랫방향으로 가야 된다. 주가를 점점 수렴시켰을 경우에는 그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좀 움직이게 되는데 뭐 어떤 방향이든 간에 거래량이 한번 실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네, 지금 하방으로 간다면 이제 증시 폭락이죠. 증시 폭락에 대한 위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방으로 한번 거래량을 실으면서 뚝 떨어뜨렸다가 뭐 다시 한번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그냥 좀 원전 호재라든지 그런 호재 이슈로 한번 우진 뭐 그런 원전 테마 종목처럼 밀어붙이는 네,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방향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윗방향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여져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가는 그 힘에 따라서 좀 많이 치고 나갔었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 전과는 조금 증시 분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네, 수급도 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수렴 구간이 확실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21선 자체도 이제 거의 옆으로 누웠고요. 네, 60일선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5일선, 21선, 60일선이 모두 모인 지점이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운선 타고 한번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며칠째 좀 주가 수렴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큰 박스권은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상단 하단을 좀 주목을 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도대체 이제 주가 수렴이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주가 자체가 이제 좀 올라가다가 이제 뭐 한쪽 방향에서 큰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평선들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날짜,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가가 평균 가격이 며칠 동안의 평균 가격이 일치를 한다는 거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과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과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이렇게 겹친다라는 것은 최근 움직임과 이 60일 동안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그 큰 움직임 없이 주가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내려갔던 종목이 점점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평선들이 점점 수렴을 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좀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큰 하락장 이후에 나오는 이런 수렴 패턴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전에 재작년이네요. 근데 이제는 이 증시 자체가 너무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평선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점점 벌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구간이고요. 네. 이렇게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다시 모이면서 좀 수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에서 네. 여기서 상승이 한번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모이는 지점에서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이평선들이 벌어지면서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평선들을 모으는 그런 상승 패턴이 한번 나오고, 지금 그 이평선들을 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N자로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 혹여나 이제 진짜 증시 자체가 진짜 전쟁이라도 제 3차 대전이라도 난다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당연히 가겠죠. 모든 종목들이. 그때는 이제 그냥 주식을 접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입장과 그런 정책적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좀 어느 정도 스윙 개념?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조금 짧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아주 길게 막 몇 년간 이제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분석도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조금 이제 덜어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기술적인 지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 61선을 따라서 지금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리고 고점 자체도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주가가 확실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갔고 네, 앞으로 좋은 소식과 함께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내일은 5월 10일이고요.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죠. 네, 이제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이 좀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지수 선물을 보았을 때는 내일 장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도 일단 플러스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크게 움직임 없지만 계단식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좀 힘든 장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 7만 9천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 12만 주 매도했습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뭐 크게 매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라는 점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증시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증시 분석을 좀 드릴 때 외국인 투자자의 이 이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커질 때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이 증시가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증시 전체가 빠지는 방향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또 그런 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크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매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때도 매도를 했다가 그대로 또 마지막에 매수를 하면서 또 오히려 지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오히려 감소하기보다는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뭐 보험, 투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금융투자도 매도를 이제 끝내고, 네, 요때부터 4월달 말부터는 좀 이제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사실 뭐 크게 매도 하지 않고 뭐 매수했다면 매도를 그대로 해버리고요. 그래서 뭐 거의 부합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크게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 매도를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고요. 그 1WR 그 상장 전에 공매도를 이용해서 좀 이제 신주를 대량으로 교환하던 그때는 이제 좀 공매도를 치면서 좀 매도를 많이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확실히 이 수급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았을 때는 조만간 좀 힘을 받아가지고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런 직감이 좀 드는데 조금은 증시 분위기가 찝찝하긴 하네요. 아무튼 수급도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취임식을 핑계로 빌미로 해서 좀 한번 올려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공매도 잔고도 최근에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자로 1140만 주, 3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잔고도 이제 11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뭐 유지를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더 늘어날 이유도 없고요. 네, 지금 신주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만구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일 공매도 거래량도 그만큼 크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별 거래량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400만 주 수준으로 또 500만 주 아래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움직임은 크게 우리가 뭔가 이 무게를 두고 지켜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계속하고 있고 그만큼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지금 가격에서 변동이 없다. 그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매수자든지 매도자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로 지금 상당히 좀 오래 진행이 되었고 뭔가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매수 세력이라든지 매도 세력이 한번 움직여 주었을 때 그때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움직이기 위한 그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그런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명분이 이제 내일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하락에 대한 명분도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명분도 있지만 일단은 그 지금 최근에 하락장을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잘 버티는 것을 보았을 때는 좀 이제 그 위로 가기 위한 명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좀 공매도 잔고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큰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오늘은 좀 감소를 했고요. 상환은 157만 주, 체결은 45만 주, 46만 주, 그래서 한 110만 주 정도가 상환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대차 잔고는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다시 갔고요. 뭐 최근 이 움직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뭐 수천만 주 또 증가하고 수백만 주 증가한 게 아니고 뭐 몇십만 주, 한 100, 많이 늘어나봤자 한 몇십만 주였죠.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는 크게 뭐 우리가 주목해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와중에도 공매도 잔고가 뭐 공격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도 끝났고 그런 공매도 대차 잔고가 이렇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는 뭐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확인하는 이유는 또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지 그냥 체크 정도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몇십만 주 움직이고 몇십만 주 상환되고 이게 보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정은 11만 주 매도해서 5천 주죠. 5천 주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 막판에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요. 이전에도 뭐 금요일에는 좀 매도가 나왔지만 이전에도 좀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었던 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9.35% 정도로 최근 근래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투자자를 보았을 때, 네, 외국인 투자자의 이 코스피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좀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4월달, 그 다음에 3월달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때는 좀 이제 뭐 들어왔었지만, 네, 3월달에도 상당히 이제 많이 빠져나갔고요. 지금 이 금액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때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어플상으로 좀 오류가 난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지면서 반도체 대장주인 그 삼성전자도 꽤나 많이 빠졌고요, 지금. 네, 카카오라든지 뭐 그런 대형주, 그렇다 할 대형주들이 모조리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뭐 보합 수준으로만 유지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기회비용을 얻은 겁니다. 그 나머지 우량 종목들, 좀 실적이 좋은데도 떨어진 종목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PER이 떨어진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기회비용을 얻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당장 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았을 때는 좀 이 움직임이 답답하기도 하고 하실 테지만 그만큼 급등을 하더라도 좀 급락을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계속 급등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좀 급등하는 종목만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기준이 흐트러지고 실적이,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좀 거래량이 있는 종목 위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좀 단타,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요.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뭐 네다섯 번 해서 다섯 번 정도, 뭐 네다섯 번 수익을 얻었다라고 해서 주식을 잘한다라고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그런 이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기업의 그런 산업의 흐름과 그 기업의 성장성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좀 시장에 대해서 길게 템포를 가지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100% 맞다, 제가 100%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좀 뭐 단타도 한 번씩 치면 재밌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서서히 이제 좀 들어가고 서서히 빠지는 그런 방향이 안정적으로, 네,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 좀, 네, 두산 에너빌티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좀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 이제,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래서 새 정부 관심 분야, 원전 그리고 건설주가 이제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뭐 디지털 플랫폼 카카오도 아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대형주 위주로의 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테마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취임식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너무 기대를 하지 맙시다. 일단 최근에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 또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일단 옆으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움직여야 된다. 네,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그룹 자체입니다. 그룹 전체가 이제 유동 비율이 100%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재무 건전성이, 네,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이제 두산중공업대였죠. 그때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고도 이제 98% 수준의 지금 부채 비율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공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 더 좀 다른 기업처럼 막 50%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중공업 특성상 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100% 미만으로 차입금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네, 2005년, 6년 네,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수준으로 네,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그룹 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유동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이고요. 그룹의 연결 기준 유동 비율이 올해 2분기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회사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 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 부채로 나눈 값으로 이제 100%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에 대비해서 많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7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이제 유동 자산이 10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100% 이상을 넘어가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부채 해소가 많이 되면서 그 유동 비율이 네, 100%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3주 자구안도 마무리를 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유상증자도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산 밥캣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룹 전체가 지금 좀 위기에서 탈출을 하면서 앞으로 신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테스나 반도체 사업 인수하면서 결국엔 또 반도체 쪽에 진출을 했죠. 두산그룹이. 그래서 향후 몇 년 뒤면 다시 한번 옛 명성을 좀 두산그룹이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미뤘던 회사채 발행을 하고요. 네, 400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한다라고 해서 뭐 나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먼저 예측을 하게 되고 수요가 많을수록 이제 이 회사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과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좋게 본다라는 거죠. 이 망해갈 것 같은 그런 기업에는 사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도 많이 떨어뜨렸고 그런 유동 자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400억 원 규모의 2년물 회사채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요 예측을 하고 30일에 이제 발행을 돌입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에 따라서 한 800억까지 증액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만큼 회사 자체가 좀 내부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 계속 좋아지고 있고 성장성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순환이 잘 되어 가지고 지금 자리를 좀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증시 전체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고 좀 전쟁 위기,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겹치면서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렵네요. 근데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면서 좀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드리고요.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내일 움직임이 없더라도 조만간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좀 거래량의 촉각을 두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